저희는 아직 1월이죠? 1월이네요. 1월 11일이네요. 1월 목요일. 11일.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구정 때 올라가게 되네. 2월 둘째 주네. 확실해? 2월 둘째 주라며 이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 특집 벌써 2월이구만. 복은 이미 지난달에 받았잖아. 뭘 또 더 받으려 그래. 많이 받아야죠. 구정, 신정. 아 그렇지. 구정이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이죠. 오지죠. 구정이 오진가요, 결국은? 오지죠, 오지. 이제 진짜 새해가 된 거죠. 근데 그 A few moments later.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주에 날먹이 올라갔죠, 우리가. 그렇죠. 날먹. 정말 편집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날편인가요? 자막을 거의 안 쳤거든요. 정말 이거는 매 분기 해야 된다. 사실 자막 넣을 거랑 자료 넣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그죠? 아니, 뭐 사진은 많이 들어가는데 의외로 여러분 그 신발 사진 넣고 하는 거는 별로 큰 힘이 들지 않아요. 자막이 힘들지. 자막이 힘들어요. 자막이 하나하나 쳐야 되니까 자동 자막 써봤는데 안 돼. 세 명이 막 오디오가 안 벌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난리 나죠. 엉망진창돼서 제가 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촬영만 매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할 수야 있지. 한 번에 4번씩도 할 수 있고. 지금 지금도 안 보는데 그럼 더 안 보겠지. 그렇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고 올 봄에 신기 좋은 신발 탑 3. 마밤. 근데 그쪽 분야로 권위자가 있어가지고. 있죠. 네, 저희가 하면 안 돼요. 오프화이트 조던 시카고? 야, 안 돼! 하지마! 헐레벌떡 클릭했지 놀래가지고. 씨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하는 애가 구리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편집했어, 이미. 걱정하지 마. 아, 이미 편집했어요? 이미 내 머릿속에 편집한 편집- 거야? 대단한데. 나는 요즘에는 찍으면서 알아서 그 편집 돌리면서 찍거든요. 이 부분은 날라가겠구나. 이제 머릿속에 프리미어가 들어가 있잖아. 파이널 컷 프로. 아 파컷이 들어가 있잖아. 루디가 이 얘기 지금 기니까 A few moments later.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하게 두는구나. 어차피 자를 거라도. 요즘에는. 있으면 얘기해줘요, 형. 그냥 멈추게. 아니야. 편집은 가차 없어. 누구라도 재미없는 말 길게 하면 자르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나여도 자른다니까. 그렇긴 한데. 루디여서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재미가 없어서 자르는 겁니다. 억울하면 재밌든가.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재밌을 겁니다. 막 웃기다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흥미진진한 맞아요.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박타이스님이 바빴어요. 본업을 하시느라. 최근에. 청담동이니까 청담동에서 만나서 촬영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뭐 워낙에 개 작가님께서 찍어주시는데 난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아주 훌륭한 모델이었어요. 보니까 처음 찍는 거라는데 처음 찍는 것 같지가 않아요. 머그샷 여러 번 찍어 오셨어요. 머그샷 전문. 지명수배. 콕 집어지면 수배. 자, 노원님, 저거 세팅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킹 작가가 스크립트를 써왔다. 내가 준비했다. 뭐 이렇게 빡빡하게 써왔어. 피곤하게. 아니, 이거 엄청 길던데요, 내용.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약간 블로그 쓰듯이 쓰게 돼갖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표현 설명 없이 저것만 적는 편이라서. 그 주제만 딱딱딱딱 하는데 형은 그 뭐 거의 대본을 다 써. 이거 아예 대본을 다 썼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저는 그렇게는 써본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어쨌거나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의 마무리 출퇴근의 동반자 스네커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날먹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진지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인터레스팅 익사이팅 한 주제를 준비했다.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제가 가끔 이렇게 특정 모델을 가지고 이거는 왜 안 나올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되게 자주 듣던 질문들이잖아요, 사실. 맞아. 신떡들 오래된 신떡들 네. 사이에서 술 먹거나 밥 먹거나 맞아. 하면은 꼭 이런 얘기 한 왜 번씩 이건 안 나와. 나오냐?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이제 또 이번에 그 주제로 딱 시작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 이름하여 이렇게 하면은 제목이 자극적이지. 너무 순한 맛이야. 해줘요, 리원을 좀 쳐야 돼.
이거 왜 안 나옴? 아니야. 씨발 빨리 내놓으라고. 아닌 것 같아. 레트로 왜 안 함? 감은 잃었네. 아 요즘 감은 잃었네. 요즘 인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이름하여? 왜 그 신발은 레트로 되지 않을까? 약간 좀 배철수 선생님 같은데. 왜 그 신발은? 이거 뭐 진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스니커 헤드들이 맨날 세이즘이 다시 신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요. 아까 형이 말한 뭐 허무사도 있고. 허무사 얘기 진짜 내가 한 28,0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 세이즈믹하고 그 청허모사 네. 그 두 개는 뭐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왜안 먼저 나와요? 나오냐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또 좀 그런 것 같아. 그 보통 우리 나이 때 정도 되는 분들이 그게 딱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거를 신어서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때 엄청 유행했었죠. 아 많이 신지. 네, 엄청 유행했었죠. 남노 이런 거. 맞아요. 빨간색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추억의 모델들도 좀 소환하면서 그리고 왜 그 신발들이 레트로 되지 않는가. 빵빵거리지 마라 이 새끼야. 여기도 합정이라 교통체증이 조금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 지금 또 시간이 한창 차가 또 왔다 갔다 하시네. 급동 왔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오늘 급동 와서 큰일 날 뻔했잖아. 아이고. 다행히 건강하네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싸고 못 왔습니다. 사는 사람 많아요. 아니, 어제 술을 많이 때려가지고. 칩스에 버리고 왔어. 아 진짜. 칩스에 나 두고 왔구나. 칩스에 내 기운을 주고 왔어. 칩스에 두고 왔구나. 아무튼 왜 내가 좋아하는 그 신발은 당최 레트로가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보통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잖아. 못 그냥, 하죠 사실. 보통 그런 얘기, 아이씨 덩크만 맨날 만들고 포스는 씨발 중국 1년에 포스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뭐. 근데 왜 내 허무사 안 만들어줌? 막 이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어떻게 레트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럼요 있죠. 일단은 가장 먼저가 이제 시장 조사, 현장 조사라고 해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잖아. 해야죠. 그렇죠. 음. 어떤 모델을 생산했을 때 이게 수요가 있는가 팔리는가 결국은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다 팔아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최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놨을 때 어느 정도의 수요층이 있고 우리가 몇 쪽을 만들고 몇 쪽이 팔릴 것이고 몇 쪽이 또 뭐 아울렛이든 세일로 갈 것이고 이런 거를 최소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해놓고 계산을 때려놓고 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세이즈믹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그래 뭐 세이즈믹 너무 세이즈믹 갖고 싶다. 안건을 우리 루디 부장이 갖고 올라왔어. 허허 그래 뭐 세이즈믹 이제 물어보는 거지 루과장한테. 루과장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팔 건데? 어느 나라에 팔 건데? 한국이요. 한국 사람들이 존나 좋아합니다. 세이즈믹. 한국, 일본 쪽에서 일본, 특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렇죠. 씨발 이거 한국이랑 일본에만 팔아갖고 이거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 되겠냐고요. 세이즈믹 뭐 저기 뭐 남미에도 팔아야 되고 어쨌든 글로벌 브랜드니까. 뭐 러시아에도 다 팔아야 되는데 세이즈믹 걔들이 기다리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안 기다린다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 토픽을 참고했을 때 기사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키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사실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대요.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에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말하자면 뭐 최근에 일어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게 터질 수도 있고 천재 이변이 생길 수도 있고. 천재 이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디랑 뭐 또 인종적인 뭐 혹은 뭐 종교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정말 맞는 타이밍에 딱 적재적소에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분석을 하고 달려들어도 될까 빗나갈 말까죠. 경우가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이거 되겠지 뭐 이랬다가는 그냥 쪽박 차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또 허무사 얘기를 들어봅시다. 허무사 뭐 나온다고 쳐. 네. 이거를 아시아에만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이게 전 세계에 팔아야 돼. 미국 애들도 좋아해야 되고 미국이 뭐 제일 많이 팔리겠죠. 뭐 중국에도 팔아야 되고
한국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고 한들 나라가 조그만데요. 근데 우리도 왜 우리 친한 형님이 나이키 계신 형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를 물어봤죠. 들었어요. 그래서 허무사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이거를 이제 건의를 하셨대요. 코리아 측에서 미국 본사 쪽으로 아 진짜? 허무사 가자. 그런 거 알죠? 나이키 코리아가 그들의 소원 한번 풀어주겠다. 허무사 가자. 드래곤볼이구만.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래서 얘네 몇 쪽이나 팔 수 있는데 그렇지. 죄송합니다. 사실 가장 큰 건 그러니까 뭐 제안 좋고 기획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기도 하고 그치. 그럼 이제 네가 하자 그랬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그 책임질 수가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요건 허머사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GD 포스 있잖아요. 파라노이즈. 네. 그게 처음 이제 기획을 하고 나이키 코리아에서 나이키 본사에 이제 주문을 했을 때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본사에서 야 니네 아티스트 아니야? 만족 갖고 돼? 그래서 그보다 훨씬 많이 찍었대요. 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발매됐죠. 어마어마했었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판매량이 우선시 된다. 받쳐줘야 그치. 뭐 회사는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항상 판매량만 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이벤트나 뭐 가끔씩 뭐 이제 뭐 몇 주년 발매 그죠. 기념이라든지 혹은 뭐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선수와 관련된 어떤 뭐 기념 연도나 그렇죠. 뭐 그런 게 네. 있다면은 또 낼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팬 서비스 차원이고. 맞아요. 팬 서비스죠. 어떤 브랜드의 가치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손해를 보면서 내는 그런 경우지. 맞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죠. 맞아.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에어 조던 1이랑 덩크가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어디랑도 콜라보를 하고 무슨 색깔 나오고 이걸 많이 그 일을 생각해보죠. 왜냐면 이거는 만들기가 쉽잖아요. 이미 만들고 있는 거고 색깔만 바꾸는 거 어퍼 색깔 바꾸고 디테일 넣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아요. 그쵸. 다른 것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같은 종. 그래서 또 덩크 만들고 또 조던 만들고 아직도 또 나오죠, 아직도. 맥스 만들고 그러는 아직도 거예요. 나오죠. 특정 모델들을 위주로만 계속 나오는 이유를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뭐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뭐 허무사나 사이즈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90년대에 좋아했던 농구화 모델들 같은 경우에 네. 그때는 지금처럼 막 진짜 슈퍼스타 몇 명한테만 시그니처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앵간히 좀 잘한다 뭐 많이 올스타쯤 줬죠. 된다 하면은 시그니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나왔어요. 나이키가 많이 줬어요 실제로. 유독 좀 많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막 그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더라도 이건 맞아. 약간 그 사람의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에어모 업템포도 피펜 시그니처는 아닌데 그치, 그쵸. 에어피펜이 따로 있으니까. 네, 있죠. 근데 피펜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신발들이 좀 있었죠. 맞아요. 팀 하더웨이 신발들도 막 있었고. 맞아요. 이 시그니처 선수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나오기가 더더욱 힘들다. 그렇지. 이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90년도에 루디 인 더 하우스와 계약을 했는데 나이키가 네. 계약을 했는데 좋은 관계로 잘했어. 근데 루디가 은퇴하고 판매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계약이 끊어졌어. 그렇죠. 재계약을 안 한 거지. 그럼 이 신발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없죠. 만들면 이름을 쓰면 안 되거나. 뭐. 루디가 화나잖아요. 그러면 너 새끼들 허락도 없이 내 거 막 만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잘 팔린다 하더라도 이 친구한테 돈을 또 많이 줘야 되잖아. 개런티가 그렇지. 나가야죠. 로열티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손해잖아 말하자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페니 시리즈가 맞아요. 그러니까 페니 하더웨이가 나이키랑 계약이 끊어졌다가 맞아요. 그 뒤에 다시 계약을 하고선 또 새 모델들이 막 4, 5 때 맞아요. 5 나오고 5, 6, 5, 6이 네, 패키지도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저기 다이아몬드 터프 같은 거. 맞아. 뭐 켄 그리피 야구 맞아. 선수지만 켄 그리피나 아니면 뭐 풋볼 선수인 디온 샌더스나 뭐 이런 사람들 계약 끊어졌다가 레트로 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해가지고 이거 내고 또 이런 로열티 경우들이 지불하고. 있었거든. 근데 캥그리피 주니어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인지도가 없지만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로. Deep to right field. Oh, baby. Put it on the scoreboard. The kid has done it again.
Here's the pitch on the way to Junior, swinging a drive deep to right field, down the line. There it goes. Goodbye baseball. He did it. Holy smoke! Ken Griffey Jr. with a 3-run homer. Mariners take the lead. 미국에서 야구 선수는 저는 진짜 미국 가보고 길거리에서 다이아몬드 터프랑 그 캥그리프 주니어 신발 모자 이렇게 스윙하는 로고 있잖아, 스윙 로고. 와 진짜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인기 진짜로.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르브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최고의 네가 좋아하는 최고 선수 누구야? 캥그리피라고 아 그러더라고. 진짜요? Favorite player growing up? 내가 와, 그거를 보면서 진짜 많았어. 이 새끼 너는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이 새끼. 봤거든. 이 아. 새끼 23번 그쵸, 달고 마이클, 뛰면서 그쵸, 이 새끼 그쵸, 마이클 그 사람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아 그런 게 쩌자는 새끼. 아. 갑자기 캥그리피 주니어가 왜 나오냐? 그랬네. 아니 뭐 그 정도로 캥그리피 주니어가 유명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계약하자마자 막 다이아몬드 터프랑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페니도 페니하고 나이키하고 계약이 끊어진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 동안 에어 폼포짓 1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치. 폼포짓 프로만 뽑았죠. 맞아요.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이키가 이제 그 머리가 있으니까 97년에 발매를 했으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우리의 약간 사활을 만들어서 만든 신발인데 최고 기술력으로 만든 신발인데 맞죠. 그때 당시 엄청났죠. 이거를 팬이 이름만 믿고 이걸 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끊어지면 이걸 못 만들게 되니까 보험을 들었죠. 그래서 페니 로고를 빼고 스우시를 옆에 넣고. 그쵸. 폼포지 프로로. 아웃솔만 조금 바꿔서 이제 폼포지 프로라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데뷔를 좀 하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좋아했던 크리스 웨버의 알죠. 저 그 얘기 왠지 형 할 것 같더라. 에어맥스 센세이션.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원래 이름이 그냥 에어맥스 CW. 크리스 웨버니까. 그거를 진짜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꼭 레트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리스트 탑5 안에 있던 신발인데. 그치. 농구화 버전 95맥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 팔렸어요. 인기 엄청 많았었어요. 좋았지. 엄청 잘생겼잖아 일단. 많았었죠. 그리고 뭐 잘했으니까. 신발도 잘 나갔고 디자인도 좋고 다 너무너무 좋은데 계약이 끊겨서 못 나오는 거야. 그치. 그 후에 저기 뭐 다다하고 계약했었나? 어디랑 계약했어? 가면이다다. 다다. 옆에 막 휠. 그거는 스프리웰. 스프리웰인가? 그래서 이게 못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정말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나왔죠. 에어맥스 센세이션이라고. 뒤에 이제 CW 로고도 빼고 그 2번 자수도 빼고 나왔는데 그거를 구매했어요. 근데 그게 갈증이 해소가 되진 않더라고. 그게 아니니까. 맞아요. 번호도 있어야 되고 이름도 박스에 CW라고 돼 있어야 그치. 이거다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 아디다스도 코비 계약 끝나고 나서 맞아. 옛날 코비 시리즈들 크레이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긴 크레이지 내는데 그게 그 느낌이 아니야. 그게. 그치. 아니죠. KB8인데 원래 시리즈가 크레이지 8이라고 해서 왜 또 크레이지야? 또 숫자는 남겨놨더라고요. 낚여줬지. 뭐 그건 그냥 써도 맞아. 돼. 맞아. 크레이지 8이라고 해서 아디다스 나가서 미쳤다는 건가? 굳이 발매를 하겠다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 뭐 디테일과 이름을 약간 바꿔서 변형해서,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코비급이나 돼야 하는 이야기고. 그래도 팔리죠. 네. 그치. 나머지 한 그러니까 9할의 신발들은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 정도라면은 이게 한 20년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늙은이들이나 기억을 하지.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이 선수를 기억한다고 해서 다 회사 다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거 사겠어? 안 사지. 맞아요. 그거. 특히 직장인들은 진짜 친구들 많이 그래요. 쉬는 시간도 신발을 없는데. 사도 쉬는 시간이 없다. 네. 그러니까 막 무슨 에어조던이나 코비나 되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낸다고 뭐 누가 사 그거를.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정말 영광이 있었던 나이키 소속 선수의 신발이라고 할지언정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나오기가 더 힘들다고 힘들죠. 하더라고요. 힘들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테니까.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또 그 선수들이 그걸 해서 계약을 했다 치자 그 판매량이 그럼 차라리 지금 뭐 듀란트나 뭐 이런 애들한테 돈 주는 게 낫지. 뭐하러 그 옛날 사람 끌어다 봤자 맞아. 기억하는 맞아요. 사람 몇이나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최근 듀란트도 그랬지만 르브론도 그렇고 아예 그냥 평생 계약을 맞아. 하는 경우가 중지시켜 버리죠.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상황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런 간판급은 아예 그냥 종신계약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싸게 친다니까. 나중에 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한 15년 뒤에 재계약해야 돼. 그럼 그때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미 은퇴한 선수한테. 맞아. 평생 계약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면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는 평생 계약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정말 대단한 루키 때부터 선수. 시그니처를 주고. 예. 근데 케빈 듀란트가 평생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심지어 처음부터 평생 계약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죠. 중간에 한 건데. 맞아. 얘가 또 뭐 가네 마네 뭐 남네 딴 언더아머를 가네 이런 시기에 또 한 거잖아. 붙잡으려고 약간 한 거잖아. 붙잡은 거죠 사실상.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대스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한 게 이 나이키 바스켓볼도 팔 신발이 이제 없는 거야 레트로로. 왜냐면 중간에 카이리 어빙도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영향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말하자면 그렇죠. 말 잘했어요. 네, 카이리 네. 어빙 신발은 레트로가 못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그렇게 잘 팔렸는데. 그 말도 엄청 맞네. 판매. 어빙 줄 돈을 약간 얘한테 조금 더 얹어준 제가 볼 땐 거네. 그건 거죠. 왜냐면 형님들 아시겠지만 카이리 어빙 플레이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 그럼요. 많단 말이에요. 동농인들한테 그렇죠. 엄청 예. 사랑받았지. 근데 이제 선수들도 많이 신고. 한간에 이슈가 있고 디자인까지 끝난 신발도 못 나오고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평생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KD4 같은 걸 레트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내야지. 팔아먹으려고. 이 다음에 얘기할 건데 KD4도 옛날에 있었던 금형으로 만든 게 아니야. 새로 만든 거예요. 맞아. 그 평생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안전하니까 새로 금형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케빈 듀란트 말고 찰스 바클리만 해도 얼마나 신발 많이 팔았습니까? 엄청 많이 팔죠. 아직도 저희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포스맥스 다시 신고. 네, 너무 좋죠. 근데 찰스 바클리는 아직도 나이키랑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그래서 12는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요. 근데 평생 계약은 또 아니야. 그렇지. 서로 이득을 위해 좀 영업적인 전략적인 그런 계약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길고 오래 가는 거죠. 이거 인터뷰에서 찰스 바클리가 직접 한 얘기인데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에 먼저 계약을 했었고 맞아 그 얘기했었어. 찰스 바클리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던이 그 계약서를 다 봐줬대요. We both go to Nike. They signed Michael and they signed me. And Michael gave me some great advice one time. He says, "Hey man, why you need all that money?" I said, "Dude, what you talking about?" He says, "I was looking at your contract. You're making about $3 million. Tell Nike you want $1 million and you want the rest in stock options." And I said, "Thank you, Michael. I actually made probably 10 times the amount of money and I'm still with Nike to this day."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너 고작 이 돈 받으려고 나이키랑 계약하는 거야? 그랬대. 그 바클리가 어때서? 돈 많이 주는데? 그랬더니 너 그러지 말고 이 금액의 3분의 1만 받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스탁 옵션으로 주식을 받아.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해준 거야 조던이.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한다 그러더라고. 진짜 똑똑하구나. 주주지 주주. 와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최소 5%의 로열티를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얘네 파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왜냐면 막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막 뭐 연매출 얼마라고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5%만 빼도 그럼 저희 셋이 평생 셋이 뭐야? 그렇지. 윤식 씨하고 그렇지. 뭐 저기 너 조카들하고 얘 조카들하고 평생 그냥 뭐 쓰지도 못하고 죽는 놈인데. 그쵸.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더더욱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 나도 208로 태어났어야 돼. 앞에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일 맞아요 중요해서. 맞아요. 루디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사실 이게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신발의 금형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몰드를 떠야 아웃솔도 나오고 어떤 신발은 가피조차 몰드가 없으면 못 만든 신발이 있는데 그쵸. 그게 대표적으로 펌퍼짓이란 말이에요. 컴퓨터 네.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요?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앞서 나갔구만. 안 쳐보려고 그랬는데 이 몰드 금형 얘기만 좀 그렇죠, 더 해주세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몰드가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습기 온도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내구성의 문제에 따라서 오래된 뭐 몰드는 파손되거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레트로가 예전이랑 똑같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몰드의 파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형 몰드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붕어빵 찍어내듯이 맞아요. 붕어빵도 몰드예요. 맞아요. 저 공장 가서 보고 왔잖아요. 나이키 공장 가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붕어빵
정도는 그렇게 높은 온도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괜찮은 건데 기름만 바르면 뭐 그만 나오긴 하더라고요. 많이 단순화시킨 몰드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 신발 몰드는요. 맞아요. 엄청난 고온 고압을 견뎌야 되고 맞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제일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서 그러면은 그 판매량으로 이 비용을 녹여야 되는데 이걸 녹일 수 있냐 없냐가 결국은 이 신발을 낼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맞아. 문제라는 금형을 거예요. 또 한두 개 만들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형을 만드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 무슨 똥이 대충 떠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고온과 그쵸. 고압을 견디는 맞아. 그거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도 중요할 테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브라늄 같은 걸 써야지. 그래.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패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뭐 명품 브랜드들도 그렇고요. 네. 보면은 위에 어퍼는 막 가죽으로 막 별지랄을 다 해놔도 아웃솔은 되게 평범하거나 맞아요. 혹은 심플한 경우가 많지. 혹은 공용으로 쓰는 그런 아웃솔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 그쵸, 돌려막기도 그쵸. 많이. 네네네. 그런 거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 돈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돈은 있어도 이걸 만들면 그쵸. 이거를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맞아요. 뽑아낼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제가 개수를 대략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남녀 공용 신발 하나 만들면 220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280 미국은 막 340까지 만드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몇 개를 만들어야 돈이 되는 진짜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아니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남성용 신발로만 쳐도 250부터 그래. 한 310, 20까지 뽐다 치면은 그것도 5 사이즈까지 하려면은 50, 55, 60, 65, 70 몇 개를 맞아요. 만들어야 그것도 되는 한 거야. 사이즈를 하나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게 말이 안 되네.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정도 되니까 맞아요. 푸마도 푸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 정도는 돼야 반 사이즈가 나와요. 맞아요. 반 사이즈. 맞아. 그 외 회사들은 다 그냥 한 사이즈, 10 사이즈로. 컨버스만 봐도 10사이즈씩밖에 안 나오죠. 아, 그래요? 그죠. 5 나오는 오 경우도 나와요?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 걔네는 벌카나이즈라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발 모드랑은 얘가 조금 다르긴 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진짜 쉬운 일이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돈으로 카바치기가 쉽지 않다. 네. 그 몰드가 몇 개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건 만들 거야? 뭐 아니죠. PS도 만들고 토들러도 만들죠. 만들고 그렇죠, 다 그렇죠. 만들잖아. 와, 머리 아파. 진짜 끔찍하네. 진짜 끔찍하다. 와. 그래서 여러분 막 어떤 모델들 보면은 이번 뭐 에어조던 3 리이매진드 화이트 시멘트는 패밀리 사이즈로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잘 팔릴 거라는 거야. 쏟아붓고. 존나 팔 자신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맞아요. 패밀리 사이즈로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맞네요. 뭐 진짜 에어조던 중에서도 진짜 웬만큼 잘 팔리는 거 말고는 GS도 안 나오는 특히 거 많아. 레트로는 특히 더 심하죠. 와. 그러니까 뭐 1, 3, 4, 뭐 11 이 정도나 돼야 패밀리로 나오지. 맞아요. 쉽지 않아.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대형 브랜드고 이 신발이 크랙이 나서 망가지는 것처럼 아무리 단단한 금속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뭐 깨지고 막 부서지고 금이 가고 이런데 그치. 그런 것들은 아예 이제 임의적으로 어쨌든 쇠니까 다시 녹여서 다른 거를 만들거나 고무상에 넘기는 거지. 네, 왜냐면 아예 영원히 금속값 비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는 그렇지. 보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제 재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 레트로 이거 조던 A 레트로 이거 왜 이렇게 달라? 매번 맞아요. 뭐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왜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 새로 만든 거여서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얘들이 그 옛날 몰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들 이거를 쓸 수가 없어. 너무 오래되고. 그렇지. 계속 고온고압으로 계속 쓴 거니까 맞아요. 이거 다시 쓰면은 안정성을 장담할 수가 없어 이거. 또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조던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어. 그렇지. 그리고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보다 부족할 테니까 진짜 완전 달랐겠죠. 아니 그리고 그냥 물리적으로도 그거를 만약에 일단 생산을 멈췄어. 그래서 그 몰드를 지금 안 써. 그거 어디 창고에 쌓아놓는다 생각해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 건데? 맞아요. 그 보관 비용도 있잖아. MTV도 필요할 그리고 그 테고. 보관한다고 그게 완벽하게 다시 쓸 수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죠. 그냥 폐기하거나 팔거나. 맞아요. 심지어는 뭐 없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그치, 실제로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그렇겠다. 있었어. 몰드 도난당해서 그렇겠다. 조던 2도 뭐 그랬다는 그래, 거. 그 오프화이트 2가 그래서 새로 짠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옛날 보관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뜯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복각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트로인 거예요. 그렇죠, 레트로죠. 뭐 또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집에 있는 SB 덩크 꺼내서 아웃솔 한번 보세요. 아, 제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진짜. 진짜 문드러진 별들. 별이 아니 별도 별이고 그 이렇게 바닥 보면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이렇게 간격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막 붙어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그래요. 그렇지. 아, 나 솔직히 그 진짜 짜증 났어. 한번 집에 있으면 꺼내 보세요. 네, 진짜 있을 겁니다. 꽤. 별이 막 뭉드러져 갖고 SB 말고 일반판에 되게 많아요. 그게. 네. 그래서 한번 삶았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몰드가 이제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끝물이잖아요, 덩크가. 끝물까지 일단은 사용을 어떻게든. 하고 계속 찍으니까.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몰드 버릴 거니까. 그렇죠. 이제 못 몰드가 달아가지고 그 상태로 이걸 하니까 정확하게 그 무늬가 안 찍히는 거야. 아니, 심지어 왼쪽 오른쪽 다른 거는 보관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아니, 만든 공정이 다른 이쪽 건지. 몰드 따로 이쪽 몰드 따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생산 라인도 다르고. 그건 왜 그게 나오는지 참. 그래서 아마 한동안 덩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만 나와도 돼요. 그만해. 몰드 새로 떠야 되니까. 딴 거 좀 만들어 이제. 그렇지. 근데 덩크 정도만 해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많이 맞아요. 팔고 뭐 이 컬러가 구려도 위에 바꿔서 트래비스 스캇 덩크 잘 맞아요. 팔리잖아. 맞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덩크 뭐 아웃솔이나 조던 아웃솔이나 뭐 포스나 포스 뭐 뭐 이런 거는 걱정이 없죠. 그거는 뭐 언제든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박 박사님 우리가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몇 적 팔면 되는데 그치. 요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 나이키 디렉터라는 분이 이제 뭐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새 금형을 개발해서 요거 뽕을 뽑으려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족에서 50만 족 정도를 팔아야 요게 막가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10만족 말이 10만족이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와.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신발 모델에 따라서 그렇지. 아웃솔이 되게 복잡하고 제작이 힘든 모형도 있을 거고 나이키 너무 많죠, 그런 신발. 뭐 포스나 덩크처럼 심플한 것도 있을 건데 이거에 따라서 또 이 몰드를 몇 개나 만드냐에 따라서 또 어쨌든 달라지겠지만 최소 수십만 족을 팔아야 이게 그냥 몰드 비용만 막가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부재료비, 생산비, 공장 뭐 임대료, 인건비, 배송비, 세금, 기타 등등을 다 생각을 하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막 전 세계 10만족입니다. 그러면 와 존나 많이 나오네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팔아야 되는 그거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언더 10만 족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한정판이라고 부르니까. 와. 근데 10만 족이 사실은 적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전 세계에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10만 족 중에 떨어지는 거는 생각보다 얼마나 몇천 족도 그렇죠. 안 되겠죠. 나 생각났어. 그 나이키 허모사 얘기. 그래서 나이키 코리아가 우리 만들자 했더니 니네 8만 족 팔 수 있어 그랬대. 맞아, 지금 생각났어. 8만 족. 절대 못 팔죠. 니네에서만 8만 족을 소화할 수 있는. 장담하는데 8,000족도 못 팝니다. 네. 800족 팔겠나 이거? 절대 못 팝니다, 진짜. 우리 8만 족 허모사 어떻게 팔 거야? 그치. 못 팔지. 와.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뭐 신발 에어포스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 그러는데 이제 금형비도 단가비에 포함시켜야 되겠네. 아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좀 해야 돼. 사실 저는 금형 비용까지는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보통 생각 안 하죠. 와, 근데 진짜 그냥 재료비만 생각. 진짜 말 그대로 그치. 10만, 50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곡이 노네. 그 말하자면 KTP에서 간보가 순두부를 찌개 팔고 있는데 그 순두부 재료값만 생각하면 어떻게 간보가 이거를 연마하고 이 레시피를 만들고 그럼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 스타벅스 커피 원가 원도 얼마 몇백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그거 날로 만들었냐고. 그치. 그때까지 그래. 브랜드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쌓아 수십 올린, 년에 네. 이게 다 그 가격에 녹아야 그치. 되는데. 맞아. 그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색깔 놀이만 한다고 맨날 조던 원 덩크 포스 언제까지 낼 거냐라고 사실은 말은 쉽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꾸준히 그렇게 방금 수치처럼 꾸준히 수십만 족을 나올 때마다 팔아줄 수 있는 모델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맞아. 그럼 결국은 얘네밖에 없어. 맞아. 여기서 또 얘들이 그냥 이 금형비만
개발비만 뽑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남아야 다른 많이 안 팔리는 거에 대한 몰드나 개발비를 충당할 수 여기서 있는 충당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덩크를 많이 팔아야 홈워사고 나올까 말까네요. 나올까 말까. 그런 거네요. 아,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게 언젠가 나오려면 덩크라도 많이 팔아야 그러니까 된다. 코스를 존나 팔아야 그 새로 나온 마라토나 이런 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자꾸 새로운 걸 안 만들고 왜 자꾸 레트로만 만드냐. 맞아. 우리가 그렇게 깠는데 투정부리긴 했죠, 우리가. 투정부리긴 했는데 이런 이유가 또 있네. 있다. 그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팔리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개발비를 들이냐고. 그 그렇지. 개발비가 이 개발비란 거예요. 이 개발비예요. 물론 10만족, 50만족 팔릴 신발을 내놓으면 되지. 니네들이. 그런 걱정 없지. 그게 못 뭘까요? 팔잖아. 말은 쉽지. 씨, 못 팔잖아 지금. 말하자면은 뭐 웨스트브룩도 시그니처가 있는데 그거 10만족 어떻게 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실제 현장직의 종업이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께 직접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디 브랜드라고 너무 찝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어느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아디다스요? 아니요. 뉴발란스요? 아니요. N이야? 말 안 할 거야. A야? 그냥 좀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R이야? 네, 아무튼 그런데 R이구나. 그 브랜드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고 지금 한창 잘 나가지만 만족 이상 안 뽑는 경우도 있대요. 한 신발을 한정팔 신발이 아닌데도 그만큼 제작하고 이런데 굉장히 어렵고 판매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이 정도 글로벌 브랜드도 이 정도밖에 안 뽑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P구나. 피네. 아니, 아무 얘기도 하지. S 신발이군요.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만일 때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알았어. 아닙니다. 어제 밥도 같이 먹었다면서요? 오늘입니다. 오늘?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야, 진짜 신발을 몇천 족이 구매자들 모를까 그만해서 모르지. 모르는데 어쨌든 A few moments later. 또 굳이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 얼마 전에 라이브 했을 때 한 분이 그 말씀하셔서 내가 맞다고. 이게 물론 생산을 해갖고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이 재고를 온전히 그 회사가 지는 게 아니고 이제 유통업체들한테 수주로 이제 그죠? 받아서 맞아요. 날리면은 걔네 재고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일단은 찍어서 물건을 선적해서 보내고 대금 결제를 받고 하는 동안에 묶여 있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덩크를 10만 원에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이키가 가져가는 돈 10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수주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5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키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은 대략 한 5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50%, 45에서 50%라고 참여를 해봐서 생각하면 아는데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더 빡센 거네. 진짜. 그러니까 나이키 거기서 진짜 그 뭐 빡세구나. 개발 비용, 생산비, 뭐 기타 등등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렇네. 근데 조금 더 딥하게 가면은 네. 그 유통사에 넘기더라도 또 반품도 받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지. 그건 많이 팔아주는 유통사니까. 맞아. 근데 또 반품할 때 또 그대로 다 돈 주는 건 아니고 알겠지. 거기는 까고 퍼센트를 주지. 까고 줘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짠하네요. 브랜드. 짠하죠. 짠하네. 아니,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짠하네. 의류 사업도 진짜 지랄 맞은데 네, 신발은 진짜 개지랄 맞아 진짜. 계속 얘기가 새서 죄송한데.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울렛은 나이키에서 하는 그죠, 직영이죠. 직영이잖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 직영인가? 그걸 반품 팔아서라도. 받아주는 예. 그러니까 얘네는 직영이기 때문에 그 40% 떼려도 돼. 50% 떼려도 돼. 되네요. 왜냐면 어차피 그 돈 주고 유통사에 넘겼던 거기 진짜 때문에. 말 그대로 원금회수 급이 되네. 해도 돼. 근데 여러분 뭐 많이 가시는 가까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직영 가면은 뭐 끼케야 20%. 맞아요. 30%도 요즘에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를 얘네는 왜 40% 50%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얘들도 그 돈을 사오기 때문에 그치. 그냥 날릴 거면 그쵸. 반품하지. 맞아요. 찐 아울렛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찐 아울렛.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폼포짓 얘기 하나 맞아요. 말하는데 제가 막 슬쩍 꺼내려고 했다. 폼포짓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폼포짓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금형이 손상이 돼가지고 정말 그 쉐입이라고 바디 쉐입이 너무너무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름답죠. 입장에서. 대우정밀이었나? 그러니까요. 대우정밀이었어요 그게? 대우정밀에서 처음 만들어준 개발한. 하긴 그때 우리나라 신발 산업도 황금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쉐입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들었고 얼마나 또 기술자들의 또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늦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도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부탁한 게 아닌데. 그럼요. 저기 제대로 네. 한번 딴 얘기를 하셨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첨언해 주십시오. 처음 개발할 때 처음 개발할 때. 아 그래요? 그 처음 개발 뭐 굳이 말 나온 김에 네, 네, 또 하자면은 처음 개발할 때 이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공장을 보내도 이거를 만들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딱 그걸 이해가 가요. 대한민국의 대우 정밀에서 해가지고 냈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네.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레트로되는 이제 펌포짓 같은 경우에 이 예전에 그 금형들이 다 이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원래 몰드 제작은 돈이 많이 드는데 얘는 솔과 가피까지 다 몰드로 제작이 되는 맞아요. 거라서 한 방에 보시면 미드 소리 없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거기다가 쉐입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복잡하게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판매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맨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에어 조단보다도 한 그때 4, 5만 원 당시- 이상 더 비쌌던 그때 당시 걸로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20만 원이 넘었었어요. 넘었어. 진짜 말이 안 돼. 그때 에어 조던이 뭐 10몇만 원 이랬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몰드를 짜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 컬러를 내는 거예요. 맞아. 아, 뽕을 뽑아야 되니까. 뽑아야 되지. 맞아.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전에도 26만 9천 원인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고 28만 9천 원쯤 하나 아마 말도 안 팔고 된다. 할 거야. 안 그래 이번에 에그플랜트 매장에 있더라고요. 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는데. 그게 비싼 건 맞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아, 그치, 근데 그치. 진짜 다른 신발이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대비 판가로 생각하면은 사실 pomposit은 좀 싸. 진짜 말도 안 되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택시님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막 야 반 사이즈 만드는 것도 다 돈인데 그렇죠. 얘는 엎어도 맞아요. 다 반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네요. 비용이 2배지요. 아 맞네. 솔만이 아니고 바디를 해야 되니까. 야 위에 가죽 조각 이거 사이즈 반 사이즈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아니 그거는 맞네. 그냥 패턴 그냥 그대로 커터기에서 다 잘라줘. 이거는 금형을 바디 금형을 반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에어도 엄청 잘 들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렇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그렇네. 올해 또 약간 펌포짓 막 밀고 있죠. 지금 갤럭시가 뭐 또 다시 나온다는 루머가 또 올라왔는데 아 진짜요. 아마 뭐든 만들 겁니다. 이게 울트 위켄 맞춰로 나오려. 아니 그 비싼 몰드를 새로 제작했는데 새로 이거 제작했으니까. 뽕 빼야지. 하긴 에그플랜트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나와야지. 뭔가 나오긴 나오고.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흰색, 빨간색, 에그플란트 지금 까만색 엔터사이트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맞아요. 뽕을 뽑아야 되는 거야 지금 얘들. 펌포짓 아니면 낼 수 없는 느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쵸.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A few moments later. 자 마지막 챕터로 네. 그래 레트로 한다고 치자고 그렇죠. 만든다고 쳐. 맞아. 근데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잘 그렇지. 만들어야죠. 사실 사실 만들기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돈이 엄청 많이 들 거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레트로가 하나가 다시 부활하기까지는 나오기까지. 디자이너, 마케터, 맞아요. 개발자,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제품 라인 관리자라.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스케줄 관리하는 게 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모두의 노력이 들어가야 음. 하나가 나올까 말까인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결국은 이 많은 사람의 시간은 결국 비용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내놨는데 이게 결국은 팔려야 되는데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거든. 못하죠.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내달라 해서 나왔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실제로 그런 경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봤고. 많이 봤죠.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저는 쿠키니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쿠키니 나왔도 완전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심지어 저도 안 샀거든요. 그래. 네, 막상 나오니까 아 뭔가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아 나오면 나 3개 살 거야, 4개 살 거야. 근데 나왔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씨발 나 안 사야 되겠다. 그렇지. 그 에어 쉐이크 노래를 그렇게 그렇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저는 2개 샀습니다. 아 아니 결론은 존망했잖아 지금. 맞아요. 망했죠. 몰드값 절대 회수 못했죠. 절대 안 아 나오죠. 절대 못하지 그거. 그럼 이제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쉐이크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얘기게 이거 앞에 얘기랑 다 겹쳐져요. 로드맨이랑 재계약을 해야 그쵸. 그렇지.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시그니처라서 로얄티 줘야 되지. 어. 금형 특이해서 금형비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찍었더니 안 팔렸지. 안 팔렸지. 모든 스토리가 얘 하나에 다 들어있어 지금. 아니 근데 에어 쉐이크 같은 거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그 로열티가 로드맨 가야 되는 로고가 거예요? 로고가 뒤에 있어. 아 맞아 에어웜 맞아. 로고가 있어요. 아 맞네.
아니, 물론 빼고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럼 또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니까. 맞아. 그럼 쉐이크가 아니잖아. 그럼. 그러네. 로고도 굳이 안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 이것도 막 에어 크레이지 이렇게 해봤자 안 산다고 그러면 CW처럼. 맞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만들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똑띠 만들기. 똑띠 만들기. 단디 만들기. 단디해라 해. 네. 뭐 또 다른 예로 최근에 나온 줌풀 95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번 이전에 나왔던 줌풀 95가 이름이 줌 플라이트 95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샀는데 앞줌이 없더라고. 구신발은 앞줌이 없으면 사실 심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그냥 일반 에어만 들어있고 앞에 줌이 없더라고. 홍철 없는 홍철팀. 진짜로. 그러면 줌 플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플라이트 플라이트죠. 95지. 아니 그리고 그거를 철석까지 믿고 샀던 사람, 특히나 농구하는 분들한테는 그 퍼스트 스텝이란 개념이 또 있는데 거기에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앞줌이. 그죠. 그럼 완전 진짜 힝 속았지 그거 되네요. 그러니까 그 얘들도 와. 이거 어차피 이거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와. 금형비는 못 빼겠고 원가 절감으로 한번 돌려막기 해봅시다. 와, 그 뭐 어디 이렇게 한 거지. 어디 샀던데 어디도 된통 당한 거. 아니 최근 레트로는 제가 안 사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은근슬쩍 다운스펙 해갖고.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소비자들은 진짜로. 아니 그 알아요. 양형들이 나오면 다 썰어서 다 알아. 보여준다고. 요즘에 다 잘라본 사람도 있고 뭐 신발 뜯고 이런 사람 많아가지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딴 얘기인데 디자이너, 개발자, 그다음에 제품 라인 관리 뭐 관리자 이 셋이 으쌰으쌰 해갖고 이거 밀어봅시다. 해봤자 네. 우리 사장님하고 사장님. 경영진이 네. 응 아니야 그럼 해서 빠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사겠냐 이러면서. 근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루머가 나오지만 발매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그게 경우 그런 많지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막 맞아요. 진짜 막 우와 미쳤다 이게 나오네 그런데 막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저도 모르는 신발이에요. 이 90년대 중반에 클래식 테니스화인데 네. 이 앙드레 아가씨 우리 또 한때 또 대단한 우리 인기 에거시 형이 신었던 테니스화이고 게리 페이튼이 이걸 실제로 농구 NBA 코트에서 신고 뛰었었대요. 진짜로요? 네. 에어 알람이라는 신발이 있다고. 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 나이키 테니스 사업부가 이걸 겁내 푸시한 거야. 우리 이거 되살려서 한번 해보자. 테니스는 옵니다. 딱 맞네. 알람을 푸시했네. 그렇죠. 알람 푸시. 근데 알람이 잘 안 울렸네. 테니스의 붐 알람 온다. 누락. 태브 몬. 그래갖고 막 미는 거야. 그 테니스 실내 체육 사실 왔잖아요. 네. 그거를 아직도 인기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제품 라인 관리자가 다 이거 해서 이거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뭐 할까요? 했더니 그러면 우리 간판 스타는 아가씨 형이니까 이거 아가씨 형만으로 또 부족하니까 또 우리 페이튼 형이 신었던 것까지 이렇게 같이 버무려 갖고 스토리를 풀자.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응 아니야 안 사, 아무도 안 사. 사겠냐? 그래서 빠그러졌대요. 궁금하다 뭔지. 빠그러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최근에 나온 테니스화가 있죠. 있죠. 80년대 신발. 논란해. 논란해. 네. 나이키 메거텍. 네. 이게 약간 내피셜이에요. 테니스 사업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이 보상으로 좀 해준 게 아닐까. 그래 어차피 내가 테니스화 할 거면 에어 알람인지 무슨 뭐식인지 하려면 알림 설정인지 뭔지 하려면 앙드레한테도 돈 줘야 되고 우리 게리한테도 돈 줘야 되고 하는데 우리 저기 맥켄로 형 얼마 안 받는데 이 형은 혼자만 주면 돼. 그치. 그럼 맥을 만들자. 그거 만들기도 쉽잖아. 80년대 신발이고. 그렇죠. 대충 싸바싸바해서 테크놀로지도 없고. 없고. 근데 또 이거 하면 안 팔려. 우리 또 트래비스 컷도 우리 트래비스 나이키 거꾸로 붙여주고 또 둘이 싸움 붙여가지고 사람도 싸움 구경 좋아하니까. 컬러도 그냥 똑같이 해. 그냥 수십만 바꿔봐. 그 돈 안 들잖아.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테니스 하잖아요. 하지만 망했죠. 하지만 그쵸 망했다고 볼 수 있지. 개같이 망했죠. 솔직히 개같이 망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공들인 거에 비하면은 뭐 개같이 망했죠. 맞아요. 일반 버전은 정가 이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는 테니스화 레트로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의 약간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실제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신는 테니스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최신 그렇죠, 기술에.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잘 팔리지. 근데 이런 레트로 모델을 가져왔을 때 그렇죠. 이걸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농구화 모델들이 너무 많잖아. 맞아요. 솔직히 봐봐. 에이스 83이랑 에어포스 1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지. 비싸죠. 에어포스를 사지 에이스 83을 누가 사냐고. 안 사죠. 맞아, 너무 맞아. 오랜만에 이름조차 오랜만에 듣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 맥어택? 뭐 덩크 신지 뭐하러 굳이 맥어택을 사. 그지. 그런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다음은 이제 없을 수 있다. 다음 없죠. 더 이상의 실패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치. 거니까. 그리고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막 사줬다고 막 이상한 거 나와도 한번 사보지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산다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신발이 레트로 되지 않는 겁니다. 뭐 행여나 뭔가 레트로가 됐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맞아. 시간과 간을 엄청 보지 않을까요? 진짜? 돈이 투자돼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잖아? 안 산다? 안 사. 안 사. 아 근데 세이즈맥은 나오면 꼭 살 거다 진짜. 꼭 사고 싶다. 쿠키니도 산다고 그랬다며. 아 근데 쿠키니는 조금 달라요. 쿠키니는 왜냐면 그 코카콜라라는 너무 강력한 거였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저는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안 사. 안 살려나? 안 사. 아니요 그래도 살래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는 안 나온 세이즈맥이 신발. 진짜 왜냐면 쿠키니가 나와서 오히려 좀 더 그놈의 세이즈맥 진짜 쿠키니가 지겨워 나오니까 이 정도면 세이즈맥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난 당시의 사이즈맥보다 헤븐을 더 좋아. 주메븐을 아 더 헤븐. 좋아했는데. 아 헤븐은 어마어마했는데 헤븐은 또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세이즈맥 사진 띄워드릴 건데 저는 세이즈맥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 2000년대 초반에 왔던 알파 프로젝트 거의 다 싫어했습니다. 나도 사이즈맥 그닥 좋아해. 세이즈맥 쿠키니 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냐면요 그 시대 때 한창 유행하던 게 아시겠지만 형들 켄지가 신고 나와가지고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일본 패션이나 그 잡지에서 나오는데 그게 세이즈맥이랑 쿠키니가 그랬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켄지 형은 이제 드래곤 애쉬의 맞습니다. 리더이자 오레마도 쿄 보컬이자 작곡가이자 다 아는 그렇죠. 노래 들으면 알아요 누군지. Turn off radio so 今日も聞こえるよ風に揺られ流れるステレオ東京生まれヒップホップ育ち悪そうなやつは大体友達 어떤 노래인지 압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 약간 간지를 약간 이 인간화하면 인간한 켄지 이름도 비슷하네. 맞아요. 우리 박 박사님은 혹시 기다리고 있는 신발 아직도 발매 안 됐다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나와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리스트에 뭐가 있었냐면은 CW 아까 얘기했던 CW가 있었고 에어 쉐이크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하늘완창도 있었고 하늘창 맞아. 대부분 발매가 됐어요. 열심히 오래 살다 보니까 마흔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거의 다 발매되더라고. 40년을 기다렸네. 그래서 뭐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직 레트로되지 않은 신발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좀 다르라고 댓글. 달아줘요. 달아달라고 하면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댓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댓글 중요해. 그런 알고리즘 있다면서요. 영상이 나오고 나서 빨리 댓글이 달리면 좀 더 추천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러려 해시태그 댓글을 다는 이유가 그런 거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 많이 좀 달아주라 이런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달아요 그냥. 내가 뭘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네. 뭐 히릿 뭐 이런 거라도 달아. Let's go. 올해 10,000명 좀 만들어 주세요 저희. 브르르 뭐 이런 거라도 좀 달아. 올해 10,000명 한번 만들어 그런 거 주세요 말하면 여러분. 진짜 힐이 부르르르 단다고. 달아. 그렇죠. 다 달아. 좀 달아주세요. 달으세요. 본다 지켜본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근데 재밌는 주제였네요 얘기해 보니까. 오래 털었네요 지금. 진짜. 예. 생각보다 오래 찍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주제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씩 나오면 기분이 좋다. 그렇죠. 이제 다음 거 준비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어떻게 되겠지? 주제가 없어. 말씀 못해도 됩니다. 근데 다음 주는 이 다음 거를 아마 한 번 또 날로 먹는 타임이 올 테니까 한 번 또 날로 뭐. 슬슬 올 때 됐나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마무리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이제 뭐 너무 정형화된 어떤 그 폼으로 하는 거 약간 좀 질린다. 그냥 네. 스무스하게 가자. 그래서 그러시죠 뭐. 그러시죠 뭐. 스무스하게 한번 해보시죠. 아 스무스하게. 끝. 뭐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아, 이제 형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구정. 아, 맞다. 이거 구정에 올라가는 거였지. 네. 말하다 보니 까먹었다. 구정 때 뭐 하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형은요? 너 어디 외국 간다 그러지 않았어? 아, 일본은 일단 다음 주쯤이고 구정 때는 뭐 없어요. 그렇죠. 연휴에 움직이면 비싸. 너무 비싸기도 하고 차 막히고 그렇죠. 2월 초잖아요. 고향은 안 가십니까? 아, 거제도 한번 가야죠. 근데 그때 저희가 지금 저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겹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바빠도 그게 문제다. 고향 안 가십니까? 고향 계시잖아요. 고향이 어디 있어? 청담이요. 고향에 계시잖아요. 고향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재밌네요 오늘. 근데 오늘 형이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포스맥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왜 왔어? 포스맥스? 왜? 그 유승준 포스맥스 있잖아요. 아, 포스라이트? 포스라이트. 포스라이트.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나. 근데 나는 포스라이트 솔직히 안 좋아했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 나 엄청 좋아했었어. 많아요. 그게 한동안 그때 당시 댄서들한테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난 포스라이트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아, 난 되게 좋아했었어. 저는 막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예뻐요. 에어포스원의 농구화 버전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그게 좀 예쁘거든요. 그냥 에어포스 원을 신어. 왜? 그게 그 유승준 2집 자켓에도 이제 유승준이 맞아요. 신고 그 얘기 있는 엄청 많이 그 했지. 신발인데 와디도 그래서 나나나. 그거 비펠라님이 복구해줘갖고 회색. 하나 갖고 있더라고. 아, 역시 나이키는 미국인이 신어야 간지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때 그 그러네. A few moments later. 아, 저 오늘 보여드릴 건데 보여주세요. 깜빡하고 안 보여줘. 이걸로 엔딩 마무리 해주시죠. 저희 버터풀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짱이에요. 오. 진짜 짱이죠. 너무 짱이에요. 예. 너무 짱이에요, 진짜. 와. 근데 이거는 피카츄보다는 좀 싸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아니 이제 이게 제일 부속이 적어요. 그러니까. 블럭이 500 몇 개밖에 안 되고 좀 싸? 뭐 막 싸지도 않아요. 이거킹을 만들고 싶은데 얘는 뭐 날개밖에 안 움직이는 거잖아. 나비니까요. 피카츄가 달리고. 아니 피카츄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잖아. 아, 이것도 꽃 움직여요. 이거는 풀이 움직여서 뭐 할 거야? 뿌리 움직여야죠. 바람이. 끝.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ng's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She's something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n actress. I'm out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 Have you on my name and go, oh, crazy. Hey, like this.